안녕하십니까, 버터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유튜브를 촬영을 하게 됐는데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알리올리오라고 불리는 이 오일 파스타가 우리나라 국민 파스타처럼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면 좀 집에서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그걸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요, 되게 재료가 간단합니다. 사실 알리올리오는 마늘, 올리브오일, 그리고 페퍼론치노 아주 쭉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고 하는 게 오리지널이라고는 해요. 하지만 저희는 이탈리아인이 아니죠. 그냥 맛있게 먹으면 장땡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실 때 이게 잘못되는 경우는요, 뭐가 많이 발생을 하냐, 기름에 버무린 마치 들기름 막국수 같은 형태를 띄우는 분들이 많아요. 뭐 그래도 요즘에는 만테카레라든지 유화라든지 유튜브에 워낙 많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상세하게 어떻게 일반인 분들이 쉽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영상이 아직 많이 없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좀 중점으로 한번 알리올리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은 알리올리오라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통 알리올리오는 아니다. 다만 우리는 맛있게 먹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그거에 중점을 좀 맞춰보도록 할 겁니다. 우선 면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브랜드는 룸모를 사용하는데요. 물론 이거보다 더 좋은 면도 있습니다. 뭐 루스티켈라라든지 아니면 만치니 같이 요즘 많이 좋은 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요게 그나마 일반인 분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가격도 괜찮고 그리고 품질도 괜찮은 애 중에 하나라 생각을 하는데요. 얘 없으면 대체코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오뚜기는 조금 지양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알리올리오나 우리 오일 파스타 같은 경우는 좀 이 알덴테 식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보니까 이렇게 링귀네로 준비를 했는데요. 뭐 스파게티 면으로 사용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삶는 시간에 좀 변화가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넣어놓고 나머지 재료를 손질하면 시간이 딱 맞을 텐데요. 먼저 여기 보시면 이제 물은 끓이고 있어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소금의 양을 1.1%에서 1.5%로 맞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약 1%로 맞출 거고요. 여기에 1500ml 물을 넣기 때문에 15g 소금 계량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넣어주고 물은 팔팔 끓여주셔야 되겠죠. 물이 완전히 끓지 않은데 급한 성격 분들이 그냥 면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 면을 삶아지지 않고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불어서 퍼지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양들 항상 스파게티 면 양을 잘 못 고르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삶기 전 그램으로 70g 정도면 1인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요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성인 남자분들은 삶기 전에 100g까지도 충분히 드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70g 정도만 삶아보도록 할 건데요. 뭐 손가락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사람마다 손이 다 다르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그람수를 재시는 게 가장 편해요. 요즘 다이소 가시면은 그람수 잴 수 있는 계량기가 다 팔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 갖고 계시면 요리할 때 자주 써먹을 수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미 면이 넣을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면을 먼저 넣어줄 겁니다. 일단은 면은 다 잠길 수 있게 넣어준 게 중요하다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링기는 7분 삶아줄 겁니다. 그동안 재료를 손질해 주시면 되는데요. 재료 같은 거는 여기 되게 간단한 재료들로만 준비했는데 사실 여기서 몇 개가 좀 빠져도 상관은 없어요. 페퍼런치랑 마늘이랑 치즈만 있으면 되기는 하는데요. 주방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뺄 건 빼셔도 되겠습니다. 샬롯은 충분히 빼셔도 되고 토마토도 충분히 빼셔도 됩니다. 건파슬리 같은 경우는 조금 향이랑 맛이 약하기 때문에 생파슬리로 웬만하면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요. 요거 서양 애들의 멸치 액젓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엔초비입니다. 멸치를 이제 올리브오일이랑 다른 것들을 절여 놓은 그런 건데요. 얘가 이제 감칠맛 성분이 강하다 보니까 저는 얘를 꼭 넣어주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오늘 재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저게 삶아지는 동안 우리 뭘 해야 되냐? 칼질할 거 하면 되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요, 딱히 도마에다가 준비하지 않고요. 이렇게 먼저 올리브오일을 둘러주시고요. 프라이팬에다가 넉넉히 계란 후라이 한 2개 정도 붙일 것 같다는 생각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 마늘은 칼로 다지셔도 좋습니다만 어차피 치즈 강판 있으실 거예요. 요거 파스타 자주 해 드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강판에다가 마늘을 갈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서양 애들은 좀 마늘의 향에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마늘 같은 경우는 한 개 넣었다 빼는 사람도 있고 한 개만 넣는 사람도 있는데요. 저는 오늘 알이 크다 보니까 한 알만 넣을 거예요. 보통 마늘 크기라면은 요게 한 2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마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신다면요, 뭐 3-4알을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랬을 경우에는 다른 향들이 좀 묻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에서 2개 정도까지만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페퍼론치노는 한 알에서 두 알 정도만 추천해드리고, 매운 걸 아주 좋아하는 분들은 세 알까지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인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두 알만 이렇게 손으로 찢어서 먼저 넣어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칼질을 해야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먼저 샬롯을 다져줄 건데, 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으시다면 패스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굳이 더 하고 싶으시면 집에 아마 양파 정도는 있으실 분들이 많을 텐데, 양파 정도까지는 더 하셔도 돼요. 얘는 그냥 잘게 찹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잘게 찹한 샬롯은 마늘이랑 같이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마늘이랑 샬롯이랑 페퍼론치노, 이 엔초비까지는 미리 넣어 놓을 거예요. 처음에 가열할 때 다 같이 가열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나중에 넣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엔초비 같은 경우도 하나 정도만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 맛을 싫어하는 분들은 반 개만 넣으셔도 되겠고요. 저는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 정도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토마토 같은 경우는 저는 껍질을 벗겨놨어요. 그 손으로 살짝 벗겨놓은 상태로 먼저 프랩을 좀 해놓은 경우고요. 그냥 방울토마토 반 잘라서 쓰셔도 전혀 맛에는 지장이 없고요. 이탈리안 파슬리인데요. 사실 이거 말고 꼬불꼬불하게 생긴 거 있죠? 횟집 가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탈리안 파슬리가 그 꼬불꼬불한 컬리 파슬리에 비해서 조금 더 향이랑 단맛이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그래도 이탈리안 요리잖아요. 이탈리안 파슬리를 써주려고 하는 편인데요.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냥 안 쓰셔도 되기는 한데, 얘가 들어가는 게 훨씬 맛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거 넣는 거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얘네들은 이따가 나중에 넣을 겁니다. 나중에 넣을 거라서 따로 보관을 좀 해놓으시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자, 요렇게 하면은요 저희 칼질할 게 다 끝납니다. 중간중간에 시간 남으시면 이런 식으로 면 들러붙지 않게 살짝 들었다 놨다 하시면서 들러붙지 않게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 필요 없으니까 토마토 치워버리겠습니다. 그래서 파스타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요. 이거를 맛만 제대로 낼 줄 알면은 사실 밖에서 이걸 사 먹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되게 간단한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또는 내가 여지껏 집에서 했을 때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들기름 막수가 되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실패할 수 있어요. 어떻게 처음부터 다 잘합니까? 그죠? 처음부터 잘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현재 실제로 요리 학원에서 강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요리를 못 하시는 분들도 요거 집에서 3-4번만 해보시면 선생님 저 3-4번 했더니 됐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겁먹지 마시고 2-3번만 도전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파스타가 다 삶아졌거든요. 파스타는 건져 놔야겠죠. 건져 놓기 전에요, 이렇게 면수를 컵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 컵 정도만 세이브를 해놓으시면 되는데, 사실 이 면수 같은 경우는 굳이 세이브 안 하셔도, 또는 세이브하는 걸 깜빡 하셨어도 크게 문제될 거는 아닙니다. 면수에 들어가 있는 이 전분 성분이 조금 더 유화할 때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요. 사실 그거 없어도 유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깐 건져 놓고요. 건져 놓은 면에는 올리브 오일을 뿌려가지고 서로 들러붙지 않게만 살짝 버무려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은 사실은 바로 지금은 제가 좀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과정을 나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집에 불 2개 이상 있으시잖아요. 하나에 냄비에 올려놓고 이거 저거 다 썰어고 놓고 시간 남았었잖아요. 한 1-2분 정도 딴짓 하시다가 띠띠 하면은 얘를 바로 넣어주시면 딱히 시간에 지연 없이 바로 진행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오늘은 제가 영상을 요리 강의하듯이 좀 찍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순서를 좀 나눠 놔서요. 이런 식으로 올리브 오일에 버무려서 들러붙지 않게 해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다져놓은 파슬리, 그리고 파마산 치즈, 잘라놓은 방울토마토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팬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리브 오일이랑 다진 마늘, 다진 샬롯, 그리고 엔초비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링균의 면만 삶아가지고 이렇게 올리브 오일에 버무려 놓은 상태입니다. 파스타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되게 금방 끝나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불을 틀고요.
불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약불로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늘이랑 샬롯, 향채들은요 태우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이 말은 즉슨 뭐냐, 이게 노릇노릇한 색깔이 나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움직임을 빨리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사실 이거를 되게 그냥 빨리 하면 센 불에서 해면 똑같이 돼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요리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요, 이게 생각보다 불 조절이라는 게 힘들다 보니까 자꾸 마늘이랑 샬롯 등등이 갈색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약불로 줄여놓고 해주시고요. 처음 하시는 분이 아닌 분들은 사실 센 불로 해서 좀 손을 빨리 움직이시면 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건 본인 실력에 맞게 불 조절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느 정도 약불을 틀어놓고 소리가 지글지글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이 약불이라는 게 여러분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시거든요. 제가 학원에서 이제 이걸 설명을 할 때 가끔 가다가 약불로 해주세요 하면은 촛불로 해놓는 분들이 계세요. 촛불이 뭐냐면 정말 불이 너무 약해서 이게 시간이 지나도 지글지글거리는 소리조차 안 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글거리는 소리는 나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내 약불은 남들의 약불보다 셌어.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가장 작은 마늘이라든지 샬롯부터 이제 갈색이 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어. 냅다 물을 부으셔가지고 온도를 낮춰주시고 타는 거를 방지해 주실 수밖에 없다는 점 꼭 명심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글지글 하면서 이제 향들이 퍼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향미유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상황에서 아까 면수를 이렇게 보관을 해놨는데요. 면수의 양은 사실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좋아요. 왜냐면 1%면 생각보다 짭짤하거든요. 이걸 다 넣었을 때 어떤 분들은 짜다고 느낄 수 있어요. 때문에 면수에다가 이런 식으로 물을 좀 섞어서 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짜면은 이따가 소금 넣을 때 처음에 아까 물에다 소금 넣을 때 안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 면에 간이 안 배요. 자, 면수를 이렇게 넣어줄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양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이냐, 뭔 소리냐 하실 텐데, 이 파스타가요, 이 면수에 잠길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수 넣었으니까 이제 야채들이랑 이런 게 탈 걱정이 없잖아요. 불 다시 세게 해줄 거고요. 이거를 넣어줄 건데 물이 끓어오르고 나서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7분을 삶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얘를 넣고 가열할 시간까지 계산해서 7분을 넣은 건데 물이 끓기도 전에 그 파스타를 넣어버리면 파스타가 오버쿠킹이 날 수 있어요. 때문에 물이 끓고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물이 끓어오르니까 면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타 할 때는 사실 젓가락보다는 이렇게 실리콘으로 된 집게가 있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파스타용으로 구매를 한 건데요. 뭐 그냥 쿠팡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심지어 다이소에 가끔 있기는 해가지고 그쪽 위주로 구매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요. 더 쉽게 하는 법은요. 이 치즈를요. 여기다 넣어주시면 유화가 좀 더 쉽게 돼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좀 끈적거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가 3-4번을 해도 자꾸 실패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먼저 치즈를 갈아 넣어 보세요. 그러면 되게 유화가 쉽게 된다는 점 팁으로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보글보글 끓여주다가,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예요. 자, 물과 기름이 지금 들어가 있죠. 이 면수와 기름이 들어가 있는데 가열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물은 증발하고 기름은 남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의 알리올리오라든지 오일 파스타 집에서 하셨을 때 오일만 남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 지금 국물 파스타처럼 물이 너무 많아 보이니까 계속 가열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물은 사라지고 기름만 남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그 타이밍에 대해서 제가 몇 번 가르쳐 보니까 어떻게 말씀드리는 게 가장 편하냐면 살짝 물이 자작자작 할 때쯤에 불을 끄시고 나머지를 넣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물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할 때쯤에 불을 끄셔야 돼요. 그럼 이 면들이 그 물들을 먹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접시에 담으면서 사진도 찍으시고 하면서 하는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이게 퍼펙트하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면이 국물이 조금 자작하게 남을 때까지 얘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제 끄기 직전에 색깔이 됐어요. 끄기 직전에 느낌이 되는데, 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네. 잠깐만. 요 정도 물기가 많이 남아있는 요 정도에서 불을 꺼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이시나요? 이거 국물 찰랑찰랑 거리는 거. 사실 불을 끈다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다른 걸 넣고 섞어주시면 되는데 그냥 불 끄고 하시는 게 더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자, 불을 끄고요.
토마토랑 파슬리가루가 잘 안 들어가네. 자, 다 넣으셨죠? 그러면 얘를 잘 섞어주세요. 여기서 올리브 오일을 좀 추가로 좀 넣어주는 편인데 뭐 온도 낮추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풍미를 더해주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라이팬 흔드는 거 사실 집에서 요리하시는 분들은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잘 섞어주면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면에 이 소스를 코팅시키듯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딱히 어려운 작업은 아니니까요. 프라이팬 돌리지 않으셔도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할 수 있으면 더 좋긴 하겠죠. 자, 이렇게 완성이 되면은 중요한 게 있죠. 후추 살짝 넣어줄 겁니다. 너무 많이는 말고요. 살짝 킥 만들 수 있게 넣어주도록 할 거고요. 섞어주세요.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주 맛있는 느낌이 나게 됩니다. 요거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십니까? 요런 자작자작한 국물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조금 요런 것들이 이제 끈적한 요런 느낌이 나줘야 돼요. 이렇게 뭔가 소스, 뭐 크림은 안 넣었지만 살짝 크림 계열의 소스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셔야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끝이냐? 아니죠. 소금 간을 좀 해주셔야겠죠. 자, 접시에 담기 전에 소스를 살짝 드셔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아까 넣은 면수의 염분 때문에 이게 간이 딱 맞아 하시면은 바로 넣으시면 되겠고, 아니다 나는 조금 더 소금 간을 해야 될 것 같다 하시면은 여기다 소금을 살짝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스타는 근데 팁을 드리자면요, 살짝 짜야 돼요. 살짝 짜야 맛있어. 그래서 소금 넣고 다시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자, 얘를요 접시에 편안하게 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소스들 싹싹 긁어서 다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 위에 치즈를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시 한번 닦을게요. 해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살짝 촉촉하게 국물이 남아있는 형태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드시기 전에 살짝 이렇게 휘저어가지고 나머지 살짝 남아있는 국물 살짝 비벼주듯이 한 다음에 드셔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비벼봤을 때 이 밑에 기름밖에 없다 그러면은 너무 오래 가열을 하셔서 물이 다 증발해가지고 기름만 남은 상태니까요. 그 다음번에 하실 때는 가열하는 시간을 좀 더 줄이시면 되시겠고, 반대로 물이 너무 많다 그러면 살짝 졸으셔가지고 불을 너무 빨리 꺼버린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중간 정도로 딱 찾아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살짝 끈적끈적하듯이 소스가 완성이 되면 만테카레라고도 부르고 유화라고도 부르는 그 소스 만들기 테크닉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별거 없어요. 불 조절만 잘해주시면 되는 거라서 한 두세 번만 해보시면 이게 뭔 소린지 딱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요. 정말 별거 아닌데 이 테크닉만 딱 지켜주면 사실 사실 제가 이거 촬영 안 하면서 찍으면 10분 만에 끝나거든요. 면 삶는 것부터 해가지고 싹 다.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도전하셔가지고 잘 하시게 된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제 조개 넣고 화이트 와인 넣으면 봉골레 파스타고 뭐 해산물, 새우, 홍합 뭐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 오일 파스타 먹고 싶을 때는 그냥 사실 아무거나 때려 넣어도 되는. 저는 얘를 냉장고 정리용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양배추를 넣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은 저 사람마다 다 다르기는 합니다. 마늘이랑 올리브 오일 그리고 페페론치노가 이탈리안 주방에서 가장 흔하게 있다 보니까 그걸 넣어서 만들어 먹던 음식인데요. 오늘도 제가 좀 여러 가지 추가를 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입맛에 맞게 무언가를 더 넣던지 아니면 뭔가를 더 뺀다든지 하시는 거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만들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식사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